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TQQ, XXL, 브로드컴, USD, SCHD 시향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우는 0.3%, 나스닥은 1.35%, S&P 500은 0.72%, 러셀은 1.38% 상승하였습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구글도 좋았지만 지금 장외에서 좋지 못한 실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실적으로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불을 넘느냐, 여기를 지켜주느냐, 이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12시에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구인 이직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용이 약간은 완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계속 지금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침체로 가느냐? 그건 아니지만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내릴 때도 언젠간 내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졸트 보고서와 함께 이렇게 금리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년물과 주가는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다. 10년물이 빠진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보시면 중국 보복 관세에 대해서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대미 수출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소규모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반독점 조사를 시작해서는 상승했지만 애프터 장에서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콜롬비아 때 이때도 해결했죠.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캐나다도 연장을 했습니다. 중국도 결국에는 카드로 쓸 것이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2.15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매출도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 부분에서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요약을 하자면 알파벳은 지금 AI 분야, 검색, 클라우드, 유튜브 괜찮죠? 웨이버 분야에서 지금 성장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 때 1분기에는 외환 변동, 지금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죠. 윤년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분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클라우드 분야를 여기를 지속시키려면은 현재 지금 구글은 맞춤형 제작이죠. 브로드컴을 쓸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750억 달러를 예상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나스닥 100을 좀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라색 채널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보라색 채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가운데 지금 하단부에 있다 그러면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단부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지 꺾이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 이 채널 가운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좀 빠졌을 때 결국엔 이 보라색 채널 근처에 오면 항상 이럴 때가 기회였죠.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보라색 채널을 그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올 때는 여러분들 좀 잡아 가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이 오거나 아니면 보라색 채널 위로 상단으로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도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익절을 해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입니다. S&P 500도 좀 멀리 보겠습니다. 현재는 쭉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상향 중에 약간 눕거나 약간 횡보를 거쳐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중요한 거는 6102
여기를 뚫고 가느냐입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지금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가야지만 앞으로 S&P 500도 상승이 가능하다. 트럼프가 만약에 무역의 전쟁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빠지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자세를 보면은 전쟁을 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무역을 최대한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리스크가 해결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이 리스크가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상승할 것이고 만약에 해결되지 않을 때는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우존스도 좀 길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에 대해서 보시면 다우존스는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약간의 쌍봉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빠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하면 다우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럴 때마다 지금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만 매수하시면 다우존스로도 크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떨어졌을 때 매수하셔야지 올라갈 때 계속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손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올라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를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런 점에서 이렇게 분명히 떨어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잡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뭐 떨어져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가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쭉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좀 잡았죠. 현재는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신규 진입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들어갈 때는 아니고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QQ도 보시면 지금 537불 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15불을 맞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537불을 뚫고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TQQ는 지금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70불부터 지금 93불까지 어느 정도 변동을 보여주고 있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번에도 올라간다 그러면 85불 또 93불 이 근처에서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하시지 않아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은 쭉 가지고 계시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잘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서 욕심 좀 비우시고 단타적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플랜 갖고 가신 분들은 계속 홀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TQQ도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다시 올라와서 고점이 온다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삼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91불 때 87불 때 이때 매도 2번 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이면 잡아가시고 올라오면 약간 매도하는 형식으로 지금은 약간 단기적인 박스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보유 물량은 따로 모아가시되 단기 물량은 이런 식으로 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이럴 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좀 빠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진입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양봉으로 약간 말아 올리려고 할 때 지금부터는 약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어떻게 시진핑과 할 건지 이 문제가 가장 큰데요. 결국에는 앞에서 사례에서 봤듯이 잘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익절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VDA 같은 경우도 151불, 148불 이럴 때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매도 한번 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지금 이렇게 쭉 빠졌죠. 이제부터는 다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NVDL 하시면 좋겠고 엔비디아 본주는 쭉 갖고 가시되 NVD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윙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수도 지금 36불, 33불 이럴 때 좀 매도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빠져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좀 빠지고 다시 올라가려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지고 계시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33불, 36불 이럴 때면 분할로 여러분의 매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관세만 어느 정도 풀린다면 속술도 괜찮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USD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많은 비중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는 약간씩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매수했다라면 이 밑으로 올 때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모았다 그러면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익절을 조금씩 해가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도 저는 지금 현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잡아야지 수익을 볼 수 있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수익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아무래도 자체 칩 생산을 하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아무래도 영향을 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중국 관련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브로드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게 자체 칩 생산을 하면 자국 기업들이 많이 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브로드컴이 다시 한 번 더 230불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250불 근처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락 추세가 아니라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이 충분하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미래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꿈을 먹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빠지시면 380불, 360불까지도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럴 때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하시면 좋겠고 올라갈 때는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380불, 360불 근처에서는 테슬라 번주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LL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하고 좀 떨어졌을 때는 좀 잡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닥에 왔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시고 너무 여러분들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쫄고 있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조금씩 계속 접근하는 방식으로 삼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잡으셨다면 뭐 20불, 18불, 17불 이때 잡아가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큰 손해가 없습니다. 몰빵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기회가 오기 때문에 TSLL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LL 같은 경우는 TSLT로 51불 때 매도를 했죠.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480불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쭉 떨어져서 380불 부근 TSLL도 24불 때 다시 한 번 더 담아가는 전략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데다가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버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익절 좀 챙기시고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익절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잡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들어오시면 홈 버튼 그리고 여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 스타벅스, 탑시크릿 방이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차트 그리고 매수 매도 시황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방은 지금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접근하실 분들, 단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탑시크릿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이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링크는 여기에 위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입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아이폰인 경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텔레그램 들어가냐, 어떻게 카톡을 들어가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탑시크릿 멤버 같은 경우는 2월 카톡방과 2월 텔레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스타벅스 멤버십도 2월 텔레그램 하단부 링크에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메가커피는 계속 게시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